자,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정말 많을 때는 한 거의 100개 종목 가까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걸 이제 뭐 고생고생해서 줄였던 경험이 있어요. 많은 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논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여러 개의 종목으로 분산을 해서 위험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좋아 보여서 산 것들이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하면 2,000개 종목 정도가 있잖아요. 2,000개 중에서 100개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몇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이 가운데 한두 개의 종목만 데이트를 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거에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이기도 해요. 사실 이건 이제 피터 린치라고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책을 읽어보면은 본인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증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목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요, 좀 약간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소소한 재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쭉 올라가는 것들이 생겨요. 급등을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딱 팔아요. 그럼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가지고서 또 다른 종목을 또 들어가서 급등이 될 만한 거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10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실현 수익이 막 계속 좀 잦은 빈도로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여러 개에 뿌려서 금액을 나눠 넣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좀 작잖아요. 반대로 좀 안 좋아져서 주식이 하락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좀 불안감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종목을 여러 개를 들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그 문제는,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얘를 뭐 어떻게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씩 종목 하나당 100만원씩 100개의 종목에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100만원 사고 다음날 100만원 사고 또 다음날 100만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그냥 딱 팔아서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주식 떨어질 때 물타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넣었는데 떨어졌네, 뭐 막 10% 20% 갔네, 물타기 한번 더 해보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100만원 그냥 떡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20%였던 게 마이너스 10%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본전까지 올라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수익도 나고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또 200만원까지 넣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물타기를 하려 그럴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금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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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나중에는 티가 안 나요. 한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100만원씩 물타기를 하면은 내 평단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은 지금 필요한데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종목들도 마이너스야. 이거를 팔기가 어려워.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좋죠. 100만원씩 하면 뭐 기다렸다 수익 나고, 100만원씩 하면 기다렸다 수익 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는 왠지 수익 나는 빈도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신이 나서 주식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의 실패 경로인 계좌 잠식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식으로 롱런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채널에서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비중과 평단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중 관리라는 거는, 내가 이제 1억이 있으면 이 1억을 가지고 주식 하나에 빡 들어가면은 그거는 100%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한 거죠. 근데 1억 중에서 한 1000만원만 주식을 매수하면 1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10%가 들어가 있을 때 나머지 현금이 90%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0%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주식으로 이제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여유가 있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주식 초보자든 고수든 간에 주식을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근데 하나의 아이러니한 점은, 비중을 적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잘 돼서 수익이 날 때 먹을 수 있는 돈도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보수적으로 비중을 작게 잡아도 수익 내기가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몰빵을 한다던가 아니면 8, 90% 한 번에 뻑 들어간다던가 그러면은 남은 현금 비중 여유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처음에 30%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30% 들어가고 40% 들어가고 334 법칙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막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그 공식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처음에 몰빵을 해도요, 주식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하면서 평단을 맞출 수가 있고, 뭐 물론 중간에는 이제 손실이 좀 쌓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쌓였던 그 손실도 나중에 역전타를 날려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큰 수익을 내느냐 작은 수익을 내느냐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나중에는 역전까지 해낼 수 있는 게 평단과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종목이 여러 개가 되면은 추가 매수를 여기에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여기에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게 필요할 때 여기에 들어간 돈이 많네? 그러면서 이제 비중 관리가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하나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계란은 깨지지 않게 여러 바구니에 담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필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자주 그냥 수익 내고 싶어서, 아니면 좋아 보이는 거마다 이렇게 내동매매로 막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종목 수가 막 10개 이상 되고 20개 30개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개 정도까지 막 된다, 100개 이상 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방식의 주식은 관리는 불가능한 주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주식을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나 관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아 보이는 주식에 딱 샀는데 그게 뭐 10년 지났더니 10배 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식을 성공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의 능동적인 의지로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좀 쇠폭으로, 그냥 복으로 그냥 잘 된 케이스죠. 뭐 복권을 샀는데 나 그거 복권 2등 됐는데 이런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내 실력으로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풀어내는 것들을 염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될 때 종목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서 계속 종목 수를 늘리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비중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또다시 종목 공략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좌 잠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우리가 이제 통제 가능한 선에서 향후에 주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시장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수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3개 이상, 4개 이상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버겁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2종목, 3종목 정도만 하면 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한 5종목 정도로 해서 분산을 하고 그 안에서 비중 관리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런 비중 관리, 평단 관리 그게 도대체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제 계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제가 또 하나 매매를 했던 간단하게 이제 소액으로 했던 건데, 단순하게 추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라고 손실 상황에서 매도도 하고 다시 뭐 매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비중 관리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해서 케이스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5,500원 정도로 첫 평단을 만들면서 첫날 매수를 했고 일부 매도를 하면서 뭐 수익 실현 뭐 아주 조금 해 나가면서 공략을 쭉 해 나가요. 뭐 이제 첫 매수 이후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6,000원을 넘기기도 하고요. 다시 5,000원대로 내려가고 다시 6,000원 넘어가고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좀 끊어서 이제 뭐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초반에는 좀 단타 위주로 좀 해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쯤 보면은 6,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5,500원, 5,300원 이렇게 내려가더니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뭐 계속 좀 손실은 크게 안 보고 매매를 계속 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뭐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해당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 손실보다는 수익을 좀 쌓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좀 한번 엇박자를 타게 되죠. 자, 보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이때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와중에 이제 좀 남은 비중들을 좀 채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4,0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4,000원대로 내려갔을 때 약간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리밸런싱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조금 일부러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더 낮은 평단으로, 그리고 또 다시 좀 재매수를 하면서 제 평단을 낮추고, 그리고 비중은 좀 유지를 하는, 비중을 유지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런 실현 손실은 뭐 생길 수 있지만은 하염없이 여기다가 비중을 늘리면서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하려고, 매집을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으로 핸들링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비중 컨트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컨트롤 해 나가는 와중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5,000원대 위로 올라선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보면 완전 매도로 끝나지가 않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각 주식마다 들어가는 자금이 되게 작게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작은 자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비중 관리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지고 본인의 이제 수익금을 만드는데도 되게 부족해지고, 다른 데서 이제 돈을 더 끌어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강해지고, 그런데 돈을 끌어오려고 했더니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리밸런싱의 케이스를, 뭐 이게 그렇게 잘한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손실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고 주가는 계속 변해가는 와중에 제가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요 종목을 한번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런 매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정도로 일단 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예로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니스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채널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같이 보면서 배우면 좋겠고, 네이버에서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클럽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클럽에 오시면은 직접 따라하면서 훈련을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력도 안 되고 공부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지만 좀 묻어가면서 눈동량으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뭐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